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두레입니다. 2026년 업무상 질병인정기준 해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본 매뉴얼은 뇌심혈관 및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고용노동부고 시 제2026-14호를 완벽하게 분석하여 개정된 최신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번 개정판은 2026년 2월 23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업무상 질병 인정의 핵심 논리는 매우 명확합니다. 업무량, 시간, 강도, 환경의 변화와 같은 업무적 요인과 뇌심혈관 또는 근골격계의 병변과 같은 의학적 소견이 결합될 때 비로소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 가이드는 고용노동부고 시 제2026-14호에 근거하여 질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뇌심혈관 질환의 경우 과로를 판단하는 세 가지 주요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 돌발적 사건으로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예측하기 어려운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봅니다. 둘째, 단기 과로는 발병 전 일주일 이내에 평상시보다 업무량이 30% 이상 증가했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만성 과로는 발병 전 3개월 이상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었는지를 평가합니다. 이 기준들은 모두 업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만성 과로를 판단하는 기준 중 핵심은 발병 전 12주간의 업무 시간입니다. 주 52시간 미만일 경우 업무 관련성이 낮다고 보지만 가중 요인이 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 52시간에서 60시간 사이는 관련성이 증가하며 가중 요인이 있을 시에는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됩니다. 그리고 주 60시간 이상일 경우 관련성이 강하며 이는 당연 인정 수준으로 간주됩니다. 특히 발병 전 4주 동안 일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했다면 관련성이 강함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52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더라도 여러 업무 부담 가중 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된다면 업무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근무 일정, 교대제 업무, 부족한 휴일, 할행, 소음, 온도, 변화 등 유해한 작업 환경, 높은 육체적 강도, 시차가 큰 출장, 그리고 정신적 긴장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야간 근무의 경우 특별할증이 적용됩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6시 사이의 근무는 주간 근무의 30%가 가산되어 1시간 근무를 1.3시간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단기 과로 판단의 핵심인 업무량 30% 증가를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비교 대상은 발병 전 일주일의 업무량과 그 이전 12주간의 주 평균 업무량입니다. 이 두 기간을 비교하여 발병 전 일주일의 업무량이 이전 12주간 주 평균 대비 30% 이상 증가했는지 확인합니다. 이때 업무 시간뿐만 아니라 업무 강도, 책임의 증가, 그리고 휴무 시간 감소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다음은 근골격계 질병의 정의 및 범위입니다. 근골격계 질병은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자세 등으로 인해 근육, 신경, 힘줄 등의 미세한 손상이 누적되어 발생하는 급성 또는 만성 질환을 의미합니다. 주로 목의 경추, 어깨의 회전근개, 팔꿈치의 상과 허리의 요추, 손과 손목의 수근관, 그리고 무릎의 반월상연골 등에서 발생합니다. 업무상 사고와 질병은 명확히 구분됩니다. 업무상 사고는 돌발적인 외력이나 급격한 힘에 의해 발생하는 일회성 사건을 말하며 골절, 인대 파열, 타박상 등이 그 예시입니다. 반면 업무상 질병은 반복적인 동작이나 장기간 노출로 인해 손상이 누적되어 발생하는 것입니다. 추간판 탈출증, 회전근개 파열, 터널 증후군 등이 업무상 질병의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상지, 즉 팔과 목 부위의 당연 인정 기준, 이른바 패스트트랙입니다. 목의 경추간판 탈출증은 용접공, 배관공, 형틀목공 직종에서 10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 인정됩니다. 어깨 회전근개 파열은 건설, 조선, 자동차, 타이어, 주류 배달, 쓰레기 수거, 급식 조리 직종에서 10년 이상 근무 시, 팔꿈치 상과염은 용접공, 조리원, 철근공 직종에서 1년 이상 근무 시 인정됩니다. 마지막으로 손목 수근관 증후군은 조리원, 용접공, 미장공 직종에서 2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 당연 인정 기준에 해당합니다. 이어서 허리 및 하지 부위의 당연 인정 기준입니다. 허리 요추간판 탈출증의 경우 건설,
조선, 자동차 정비 직종뿐만 아니라 이번 개정으로 추가된 철근공, 쓰레기 수거원, 배전활선 전공 직종에서 10년 이상 근무 시 인정됩니다. 무릎 반월상 연골파열은 용접공, 배관공, 택배원, 그리고 어린이집, 보육교사 직종에서 5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 당연 인정 기준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직종명과 한국표준직업 분류가 다르더라도 실제 수행하는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당연 인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업무 관련성을 판단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신체 부담 정도, 즉 작업 자세, 반복 빈도, 다루는 무게 등을 고려하고 직업력으로서 근무 기간과 근무 형태를 심층적으로 살펴봅니다. 또한 질병 상태에 대한 임상 소견과 함께 전문가 자문 및 재해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평가를 통해 최종적으로 업무 관련성 여부가 결정됩니다. 2026년 개정의 주요 변경 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당연 인정 직종이 확대되었습니다. 철근공은 허리와 팔꿈치, 쓰레기 수거원은 허리, 배전활선 전공은 허리 질환에 대해 명시적으로 추가되었습니다. 둘째, 조선업 직종이 더욱 세분화되어 전장공, 의장 설치공 등 구체적인 직무가 추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검토 기한이 기존 1년 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이는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적용 시기 및 재검토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고시 발령일부터 즉시 시행되며 2026년 7월 1일에는 타당성 검토가 3년마다 실시될 예정입니다. 또한 2027년 1월 1일에는 규제 재검토가 1.5년마다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14호를 기반으로 작성된 본 가이드는 정확한 기준 적용을 통해 공정한 보상과 안전한 근로 환경을 지원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